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5단원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98쪽을 펴주세요. 이번 수업의 제목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요입니다. 오늘은 갈등이란 무엇이며 갈등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저도 항상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기도 하지만 집단과 집단 사이에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죠? 저는 서로 얽혀 있어 풀기 힘든 것을 뜻해요. 사람들은 저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저를 잘 해결하면 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한답니다. 저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갈등입니다. 자, 그럼 이 갈등의 어원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함께 볼까요? 여름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등나무. 이 등나무에서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등나무 덩굴이 오른쪽으로만 돌아서 올라갑니다. 반면에 갈등 해소의 그만인 책은 등나무와는 정반대로 왼쪽으로만 돌아 올라갑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돌며 자라는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이상하네요. 아니 이게 이제 이 똑같은 덩굴인데 감아 올라가는 방향이 네. 정반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야 이게 엉키면 풀기 어렵겠는데요. 네, 당장 봐도 풀기 어렵잖아요. 예. 바로 이런 상황. 칡과 등나무가 얽히고 설켜 있는 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칡갈, 등나무, 등자를 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갈등이 일어난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갈등이란 말은 불교 경전인 추료경에서 처음 쓰였다고 하는데요. 추료경에서는 애욕에 대한 비유로 사용이 됐습니다. 상대에 대한 지나친 애욕이 집착으로 돼서 결국엔 상대를 파멸로 이끈다. 이런 내용을 갈등이란 말을 표현한 거죠.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낱말 하나 배웠습니다. 칡갈, 등나무, 등 갈등입니다. 네, 갈등은 왼쪽으로만 도는 칡과 오른쪽으로만 도는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걸 말합니다. 네, 모두 잘 보았죠? 자, 이러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 우리 주위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여러 갈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부모님과의 갈등, 형제, 자매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또 내 마음속 갈등 등 우리 주위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동안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나요? 여러분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갈등 해결 방법을 99쪽 표에 적어 보세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해보세요. 네, 같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부모님과 휴대전화 사용 시간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사용 시간을 함께 정했다면 이것은 평화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 반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친구에게 화를 냈다면 이것은 평화로운 갈등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친구에게 화를 냈을 때 결과는 어떨까요? 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이 생겨 친구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친구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전달하고 또 친구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해야겠죠. 자,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상상해보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해 볼까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면 주위 사람들과 더욱 관계가 돈독해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면 발전과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100쪽, 101쪽의 예화를 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층간소음을 해결한 지혜. 사람들이 아파트에 모여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쿵쾅쿵쾅, 윙윙. 늦은 밤에 윗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 잠을 못 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층간소음 신고가 매년 수만 건씩 접수되고 있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랫집은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지만 윗집 역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소음이 전혀 나지 않게 생활할 수 없어서 힘듭니다. 우리는 층간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들 간의 갈등이 있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윗집에 사는 한 어린이가 아랫집 이웃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며칠 후 그 친구는 생각지도 못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아랫집 이웃이 답장을 써서 보내준 것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한 이웃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갈등도 이렇게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네. 모두 잘 보았나요? 자, 그럼 같이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갈등이 문제가 되었나요? 네. 층간소음으로 이웃사촌끼리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네. 집에서 뛰어놀던 중에 아랫집 이웃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거나 윗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쿵쿵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별로 심하지 않았는데 혼이나 속상하기도 또는 반대로 자주 시끄럽게 해서 화가 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자,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에서는 층간소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네.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웃끼리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죠. 앞으로 윗집과 아랫집은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조심하고 혹시 피해를 보더라도 이해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 이웃 간의 사이가 전보다 더욱 가까워질 것 같아요. 자, 이처럼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갈등을 해결하고 마음이 더욱 편해집니다. 또 이전보다 더 바람직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주위에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한 모습을 찾아보고 어떤 점을 본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쓰레기 문제, 애완동물 소음 문제 등 여러분의 생활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갈등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한 모습을 찾아서 101쪽에 쓰고 어떤 점을 본받을 수 있었는지도 함께 적어주세요. 자, 오늘은 갈등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평화로운 갈등 해결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갈등을 바르게 해결하는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